우리는 꿈꾸는 바둑왕 2019 우리금융그룹의 전국시도 어린이 바둑대항전의 진행을 맡은 바둑캐스터 윤정입니다. 명쾌한 해설을 맡은 이상원입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1차전에서 남매 파워를 보이며 페어 대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강원도 팀이 출격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차전 이번 대회에서도 또 남매 선수가 나란히 출전을 하게 되었죠. 그런 만큼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에 맞서는 충청북도, 이 팀 같은 경우도 네. 지난 1차전에서 강팀이죠. 전라북도 팀을 만나서 좀 1차전 조기 탈락의 아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 봅니다. 네, 대국전에 앞서서 대회 정보와 대진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바둑협회 우리금융그룹 K바둑에서 주최 주관하고요. 17개 시도 대표팀이 토너먼트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1차전과 2차전 챔피언 선정 후 최종 왕중왕전이 개최됩니다. 네, 팀 구성은 단장 1명, 감독 1명, 선수는 4명입니다. 남자 3명, 여자 1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후보 선수는 2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남녀 각 1명입니다. 오더 규정은 개인전 2판의 대국을 치르고 페어 1대국을 치르게 됩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20분, 3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집니다. 네, 2차전 대진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팀과 강원도 팀의 대결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네, 충청북도 강원도의 대결인데요. 눈길이 가는 것은 이 대국을 승리하는 팀은 1차전 우승팀이죠. 서울특별시를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습니다. 네, 또 이런 대회에 나와서 전기 우승팀 한번 만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더욱더 선수들이 힘내서 좋은 경기를 펼쳐주길 기대해 봅니다. 네, 팀 오더가 나오고 있습니다. 1장전엔 김경묵 어린이와 정지은 어린이 대국이 성사가 됐고요. 2장 페어전에서 강원도 팀 지난 경기에서는 최혁순 어린이와 최지은 어린이 남매 파워로 페어 대국을 팀을 이뤘는데 이번에 좀 약간의 오더 변경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김현우 선수와 최지은 선수가 팀을 이뤄서 유동훈, 임세희 페어와 대결을 펼치게 되었는데 좀 감독의 지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3장전은 백준우 선수와 최혁순 선수의 대결로 펼쳐집니다. 네, 일단 팀 오더를 봤는데요. 오늘 대국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가 되는 만큼 두 팀의 주장 친구 한번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 16강 네 번째 경기 주인공 두 친구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팀 소개랑 자기소개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북도 팀의 주장을 맡고 있는 유동훈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은 지금 저보다 어린 후배들이 많기 때문에 잠재력이 풍부한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팀의 주장을 맡고 있는 최혁순입니다. 저희 팀은 어려서부터 함께 공부했기 때문에 굉장히 팀워크가 좋은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친구들의 재치 있는 팀 소개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동훈 어린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잠재력이 풍부하다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네. 그러면은 좀 이번 대회는 조금 마음 편하게 온 건가요? 네, 계속 3대0으로 계속 져서 네. 자신은 조금 없지만 그래도 이번 경험을 통해 성장해보려는 생각입니다. 아, 좋습니다. 이번 대회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해서 좀 내년 대회를 조금 목표로 하겠다라는 멋진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강원도 팀은요, 사실 지난 대회에서 우승 후보였거든요. 근데 4강전에서 아쉽게 탈락했어요. 좀 어땠나요? 저희가 2년 연속으로 서울팀한테 패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쉽고요. 이번에도 이번 판을 이기면 서울팀을 만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꼭 이겨서 서울팀한테 서륙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 서울팀에게 서륙전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요. 이번 이긴다면 서울팀과 서륙전 자신은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희가 충분히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이번엔 꼭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과연 서울팀과의 서륙전을 강원도 팀이 펼칠 수 있을지, 또 충청북도가 펼칠지 기대가 되는데요. 두 친구들의 각오도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원도와의 경기는 한 판만 이기자라는 생각으로 두겠습니다. 네, 3대 0은 없다. 한 판은 무조건 이기겠다라는 각오를 밝혀줬고요. 우리 강원도 팀은요? 저희는 일본 판을 꼭 이겨서 서울에게 서력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서울아 기다려. 멋진 각오를 들려줬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구호 외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시작! 열심히 두겠습니다. 화이팅! 네, 인터뷰를 보고 나니까요. 강원도 팀 서울특별시 팀에게 2년 연속 진 만큼 이번에는 엄청난 각오를 다지고 온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서울특별시에게 좀 많이 패하면서 네. 주요 길목 1차 대회 4강전에서도 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선수들의 각오가 정말 남다르다고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 대결, 충청북도와의 대결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대결은 아닙니다. 이 충청북도 팀도 분명히 실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오늘 대결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충청북도 선수들은 어떻게 보면 좀 겸손하게 네, 1승만 네, 하겠다. 지난 또 1차 대회에서 강팀인 전라북도에게 0대3 패배를 당했었거든요. 네. 그런 만큼 1승만 하겠다는 소감을 피력했지만 또 화이팅 한다면 이변에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측도 해봅니다. 네, 바둑왕을 꿈꾸는 어린이들의 빛나는 대국 16강 네 번째 경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19) 우리금융그룹의 전국시도 어린이 바둑대항전 16강 네 번째 경기 충청북도와 강원도 팀의 대결이 진행됩니다. 네, 박미화 심판위원이 게시를 해주고 있고요. 지금부터 2019 우리금융그룹의 전국시도 어린이 바둑대항전 16강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대국을 시작해 주세요. 네, 이제 대국을 시작했고요. 네. 16강 네 번째 경기에서 강원도 팀 사실 우승 후보였죠. 출격을 했습니다. 네, 우승 후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강원도 팀이 굉장히 기뻐할 것 같습니다. 네. 2장 페어 대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유동훈, 임세미 선수, 강원도의 김현우, 최지훈 선수인데요. 사실 강원도 팀 하면은 가장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었던 점이 요 형제 대국으로 남매 파워로 페어 대국을 펼쳤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남매가 함께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최혁순 어린이가 개인전으로 출전을 했고요. 그 자리를 김현우 반국조 4학년 어린이가 대신 메꿔주었고요. 네, 최지은 어린이 함께 출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충청북도 페어팀의 모습인데요. 임세미 어린이와 유동훈 어린이가 한 팀을 이뤘습니다. 두 어린이는 모두 동갑내기 선수이고 네, 또 좋은 호흡을 보여줄 걸로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개인전의 모습인데요. 1장전 강원도 팀의 정지훈 어린이, 충청북도의 김경묵 어린이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김경묵 어린이의 모습이고요. 김경묵 어린이가 이 바둑은 굉장히 강해요. 수리키도 날카롭고 네, 또 굉장히 바둑을 열심히 두는 선수인데 좀 긴장하는 부분이 특히 스튜디오 대국에서는 네. 단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난 경기에서는 3장전으로 두었기 때문에 이런 공개 스튜디오가 아닌 다른 대국실에서 두었거든요. 네, 지금 이번 우리금융대회에서는 첫 번째 스튜디오 대국이기 때문에 그 긴장감을 좀 극복하는 게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강원도 팀의 1장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죠. 정지훈 어린입니다. 두 선수 모두 수일기가 강하다 이렇게 자신의 장점을 밝혀줬고요. 네, 그런 만큼 오늘 대국 굉장히 수일기 대결로 펼쳐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안으로 왔고요. 제한 시간은 각자 20분, 초읽기 30초 3회가 주어집니다. 네, 충청북도의 김경묵 어린이가 흑으로, 강원도의 정지훈 어린이가 100번입니다. 자, 흑번 100번은 1장전에서 김경묵 어린이가 흑번으로 두기 때문에 2장 페어 대국은 강원도 팀이 흑, 3장전은 다시 충청북도가 흑으로 두겠습니다. 네. 네, 자, 일단은 초반전-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네, 초반전 같은 경우는요. 지금 고바야시 포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흑이 이렇게 두고 아, 그렇군요. 네, 이 자리를 두고요. 수수는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여길 하나 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걸치고 붙이고 한 칸 뛴 다음에 이 자리를 들어왔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곳에 붙여서 상대를 좀 세워주는, 상대도를 튼튼하게 해주는 수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귀의 실리를 좀 더 차지를 하겠다는 뜻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정지훈 선수가 네. 둔 이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수가 이 흑돌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아. 이 약점을 노려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붙임수를 초반에 붙여간 수를 많이 두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김경묵 어린이가 입구자 마늘모 모양으로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정지훈 어린이가 귀랑 이제 연결을 했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흑이 너무 당한 모습 같은데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일단 백의 의도대로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김경묵 어린이는 초반전은 좀 알기 쉽게 처리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 수도 프로바둑에서 많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끔은 나오는 수예요. 어떤 수가 보통 많이 두어지나요? 보통은요. 일단 상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네. 이 자리를 들어왔기 때문에 차단을 하고 한 칸 띄고 이 자리를 백이 눈목자로 벌려서 네. 이 백도를 타게 하는 그런 수법이 많이 등장을 하고요. 뭐 흑도 이렇게 두고 또 두텀을 얻으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실리적으로는 백이 조금 득을 보고 흑은 좀 세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순 진행이 되는군요.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냥 김경묵 선수가 좀 편안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 진행을 했고요. 이제 손을 돌려서 이 자리를 받았어요. 네. 그러자 백도 붙이고 협공해서 이곳 좌상 쪽에 두어지는 변화도 그 이전에는 흑돌이 하나만 걸쳐져 있는 상황에서는 백이 이렇게 붙이고 협공을 해서요. 이 형태는 흑이 좀 불만이다라는 평이 많았지만 최근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이렇게 붙임당하고 공격을 당해도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밀면 충분히 둘 수 있다. 이런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두 선수 모두 이런 부분들, 최신 트렌드 부분을 굉장히 잘 압니다. 그리고 지금 둔 수도 보시죠. 이 흑 3점을 손을 돌리잖아요. 네, 김경묵 선수가 평소에 이런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초반 감각이 좋고 좀 넓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최근 인공지능의 또 하나의 어떤 특징은 손을 돌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곳에 흑 3점이 머리가 나와 있으면 이제 기존의 어떤 사람의 생각은 어딘가 한 칸을 뛴다거나 뭔가 이곳에 대한 행마를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AI, 이 고정관념이 없는 AI는 이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수를 알려주니까요. 지금은 뭐 하나 보강을 하는 것보다는 손을 돌려서 이렇게 두는 게 낫다. 이런 의견을 많이 알려주죠. 공격을 받더라도 이제는 충분히 타개가 가능하다라는 네. 말이죠. 자, 지금 두어지는 수법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요. 협공을 하고 붙였습니다. 이제 김경묵 선수의 생각은 받아달라. 받아주면 날일자를 씌워서 이 흑 모양을 굉장히 좋게 만들겠다. 그런 뜻인데요. 지금은 유행하는 수가 있다고 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자, 지금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백이 그냥 뻗게 되면 이 자리는 흑이 날일자를 가서 흑이 충분히 둬요. 그렇죠. 지금 김경묵 선수가 둔 한 칸 자리도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이렇게 두더라도 백의 행마가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흙의 모양이 계속해서 좋아지죠. 네. 그래서 백이 많이 두는 수법은요. 이 뻗은 수로 여기를 하나 젖힌 다음에 그냥 한번 더 볼게요. 단수를 치고 호구 치는 수. 네. 뭐 부분적으로는 호구 모양이기 때문에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흙이 받아두게 되면 흙집이 굉장히 크게 납니다. 네. 그래서 이 진행은 백이 불만인데요. 백이 하나를 젖혀둔 다음에 이 자리, 참 생각하기 힘든 이 자리를 두게 되면 이 흙의 응수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어느 쪽을 받아줘야 되는지 그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귀 쪽을 받는다면 네. 그때는 단수를 치고 틀어 맞게 되면 음. 이 교환으로 인해서 앞서는 이렇게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막을 수가 있군요. 그렇죠. 이 형태와 현재 백이 먼저 교환을 해서 네. 이렇게 틀어 막은 형태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젖히고 이 자리를 왔을 때 흙이 반발하는 것은 백이 이런 자리를 둡니다. 음. 그러면 좀 가볍게 돌을 네. 행마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수법이 있는데 자 지금은 보시면요. 정지훈 선수가 이 자리로 왔는데 지금은 틀어 막는 게 정수예요. 네. 그래서 뭐 연결은 할 수 있지만 막히게 되면 여전히 안형이 없고 이 백돌이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지훈 선수가 여기를 뻗었는데요. 자, 이 형태에서 김명묵 선수가 쉽게 둔다면 있고요. 넘어갈 때 막는 게 가장 알기 쉬운데 그렇죠. 지금 차단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죠? 이거 정지훈 어린이 안에서 살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까요? 네, 막으면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살고도 이거는 네. 흙이 두터운 결말이 됩니다. 이 우하기 백이 살고 우변에 있는 백돌은 어떻게 그렇죠. 되는 거죠? 우변의 백돌이 차단이 됐기 때문에 네. 지금은 백이 음. 살고도 좋지 않은 결말이고요. 그래서 지금 정지훈 선수는 여기 막았을 때 끊어서 둬야 돼요. 아. 그러면 받을 때 여기선 좀 어렵습니다. 젖혀 있고 이 자리 받는다면 단수를 치고 찝어서 수상전 할 수 있겠네요. 이거는 네. 단수 치고 있더라도 끊게 되면 흙이 두 수밖에 안 됩니다. 백은 세 수고요. 네. 그러면 끊어갈 것 같고요. 역시 정지훈 어린이 강점이 또 수익기가 강하다라고 이야기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정지훈 어린이의 강점을 발휘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맞고요. 네, 막아야 되고요. 저는 한 가지 이 결말을 떠나서 네. 이곳의 이 어떤 흙과 백의 결말을 떠나서 김경묵 선수가 이 자리 막는 건 굉장히 빨리 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백이 찔렀을 때 여기는 그냥 절대 자리예요. 근데 네. 이 자리에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김경묵 선수가 좀 더 앞으로 더 성장하려면 보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여기를 막은 네. 다음에 여기 끊어갈 거거든요. 근데 이 전투에서 흙이 곤란하다면 막기 전에 생각을 막기 했어야 전에 되는군요. 네, 막기 전에 이 자리 있고 네. 넘겨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백이 좀 무리로 보이니까 김경묵 선수도 일단 차단은 했는데 또 막상 상대가 찔러 오니까 이게 끊는 전투가 좀 네.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한 발 먼저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또 다른 변화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네. 여기서 아무리 생각해도 뻗진 못하거든요. 이거는 돌파당하니까요. 이상원 해설위원께서 정확하게 좀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알고 가면 실력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고수는 중요한 순간에 그 일이 진행되기 전에 생각을 하고 두고요. 그렇죠. 하수는 이미 최악의 상황에 오고 나서야 고민을 네,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네. 부분을 보완한다면 뭐 여기 시합에 참가하고 있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뭐 이 네. 바둑을 시청하고 있는 모든 어린이들도 실력 향상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중앙으로 끊었습니까? 그렇게 끊어갑니까? 여기를 일단 끊었으면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네. 단수를 치고 막은 다음에 이건 알기 쉽게 안 되네요. 찝어서.
그러면 아래쪽을 끊으면 흙이 뭔가 수단이 있었던 걸까요? 네, 막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젖혀서 있는 것까진 절대 자리고 여기서 이 아래쪽 어딘가 보강하면 이것 역시도 안 돼요. 네. 아, 그렇다면 이 형태에서 젖혀 이었을 때 이 유일한 응수로는 이 자리를 수를 줄이는 게 있었어요. 이 자리를 아예 그냥 100도를 수 줄이기를 해서 여기 두고 막는다면 메워서 이거는 흙도 가능하겠네요. 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랑 거의 비슷하게 가요. 네. 이제 이 자리를 끊지 않았습니까? 여기를 끊었을 때도 흙이 다르게 두는 거는 어딘가 아래쪽에 받는 것은 역시 찝고 막아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100이 이어왔을 때 여기서 둘 수 있는 유일한 수가 이 수 같아요. 아, 네. 오히려 빈 삼각으로 바로 막으면 수가 좀 백수가 주는 건가요? 이 자리를 막으면요. 네. 이 자리를 막게 되면 찝어서 100은 두 수, 아, 흙은 네. 세 수입니다. 근데 지금 한 가지 좀 더 자세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 자리를 딱 수를 줄였을 때 여기를 하나 젖히면 받을 때 수가 늘지 않나요? 틀어 막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메우는 게 지금 귀의 특수성이라고 하죠. 이 붓으로 보이는 백돌이 네. 그냥 메워갈 수가 없습니다. 아, 위에서 두면 자충이고 또 아래에서 두면 또 잡히네요. 네. 아, 그렇다면 네. 이 형태에서 여기서 어떻게 둬야 되는 건가요? 거기를 둡니까? 그거 갔는데 자, 방금 여기를 그려주신 변화 말고 다른 수가 있나요? 이제 그러면 막는 거는 찝어서 흙이 되거든요. 네. 두수, 세수. 그러니까 이 형태에서 이제 와서 젖히는 거는 먹여치고 바로 수 조입니다. 젖혀갔죠? 그렇죠. 이때 어떻게 둡니까? 지금 어떡하죠? 아, 이때 그러면은 아, 못 봤나요? 여기서 이렇게 두겠다. 이 자리를 뻗겠다. 틀어 막으면 끼우는 게 지금 성립합니다. 네. 이건 돌파가 됐죠. 아, 네. 이 뻗은 수가 없었다면 이 형태에서 그냥 백이 막아서 잡히는데 지금 뻗는 수가 먼저 위치해 있기 때문에 흙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뻗어야 돼요. 자, 김경묵 어린이가 이 뻗는 수를 보고 막았느냐 이었습니다. 이건 뭔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나요? 지금 제가 보고 저희가 있습니까? 착각을 하고 있나요? 잠시만요. 이거 막았을 때 나를자가 있나요? 똑같이 젖히면 어떻게 젖히면은 되나요? 수를 메워서 근데 이으면 네. 여기도 뻗으면 뭔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끊는 약점이 또 있지 네, 않습니까? 끊고 나서 딱 공배를 메우게 되면 네. 흙이 자충이라서 못 들어오거든요. 뒤로 가야 되는데 한 수가 대기 두면은 늘었네요. 네, 한 수 늘었어요. 네. 이게 지금 어떻게 초반부터 네. 지금 굉장히 재밌는 형태가 나왔고요. 저희는 김경묵 어린이의 수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수가 안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경묵 어린이가 여기를 이어간 거는 좀 더 수를 읽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막힌 다음에 또 지금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노타임으로 수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가 준비된 수를 바로 그렇습니다. 둘 수가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아쉽습니다. 여기 뻗었으면 중앙이 마늘뭐 해도 붙여서 나가면은 살 수 있거든요. 사실 바둑이라는 게 뭐 수익기가 세서 뭐 전투를 잘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타이밍에 내가 생각을 해야 되고 네, 지금 어떤 상황이고 판단하는 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네. 중요하고요. 지금 좀 더 살펴보면 이 자리를 둘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젖히고 뭐 이런 식의 진행이 돼요. 그리고 여기를 이으면 이제 뻗는 게 아니라 흙 입장에서 뻗는 게 아니라
들어가나요? 이 자리를 먹여치는 수가 유일한 수로 보입니다. 이렇게 수를 메우는 거. 네. 그러면은 일단은 어. 네, 마늘모 뒀는데 비슷해요. 이게 이렇게 그냥 이어서 받게 되면 뭐 다른 게 거의 없습니다. 결국 수를 메워야 되거든요. 네. 그럼 또 수를 줄여가죠. 이렇게 되는 자리예요, 이거는. 아, 여기서 막았네요. 지금 그쪽으로 뒀습니까? 백돌의 약점은 없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네. 흙이 이 자리를 끼워 이었을 때 흙이 이 자리 끊어가잖아요. 이때 백돌이 지금 현재 있는 곳에 위치해 있으면 패밖에 안 돼요. 이렇게 먹여쳐서. 그러니까 물론 지금 상황은 패를 한 다음에 여기 단수 치는 절대 패감 하나가 있어서 지금 백도 둘 수가 있네요. 하지만 이제 보통의 정수로는 그냥 이 자리를 뒀으면 흙이 끼워 있는 게 패가 아니라 그냥 안 됩니다. 단수를 쳐서요. 지금 정지훈 선수가 두는 수는요. 일단 정확하게 두고 있어요. 이게 여기 붙일 것이냐 이 자리 둘 것이냐 둘 다 되기 때문에 네. 일단 되는 수를 둔 거고요. 그렇지만 팩감은 하나 허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패감은 하나 허용해야 되는데 이 패 같은 경우는 지금 초반에 이런 천지 대패거든요. 네. 여기를 단수치고 따내고 따내면 물론 백이 너무 잘 됐고요. 네. 이 형태에서 흙은 이어야 하는데 따냈을 때 아무리 큰 자리 두 번을 둔다 해도 이곳 우변 쪽에서의 손실이 너무 큽니다. 네. 또 막히면 이 돌도 거의 잡히거든요. 흙돌도요. 만약에 정수대로 그냥 막지 않고 수를 메웠으면 네. 더 큰 이득을 보는 건가요? 지금보다? 이렇게 됐으면 네. 또 흙은 이 자리를 젖혀서 뭔가 변화를 구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 막으면 패 형태가 되고요. 백이 뻗어서 두면 하나 막아둔 다음에 끼워 이어서 결국은 패 모양을 만드는 이런 진행이 될 텐데 이 두 가지는 모두 가능합니다. 오히려 정준 선수가 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네. 이건 외길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게. 먹여치는 진행까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오히려 깔끔하게 좀 마무리를 짓는 수를 선택했네요. 네. 그러니까 이 프로 선수들 네. 또 이렇게 이런 형태에서 수일기를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백이 이 자리를 들어왔을 때 여기 막는 거는 좀 일감으로 보이니까 맞고요. 백이 이 자리 뻗었을 때 애초의 상황에서요. 이 차단하는 수를 둘 때 지금 보여지는 이런 진행을 100% 완벽하게 다 읽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막았을 때 상대가 둘 수 있는 수는 아래쪽을 끊거나 또는 실전처럼 위쪽을 끊는 것인데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수를 읽으면서 가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이 이 초반전에선 약간 아쉬운 부분입니다. 김경무 거린이가 충분히 생각을 하면서 이 기로 장면에서 수를 읽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쉽지 않은 장면에서 수를 읽고 있거든요. 지금은요 이렇게 뻗어야 되네요. 제가 좀 보니까 여길 뻗고요. 이 자리를 둘 때 2패를 들어가야 되네요. 네. 이거는 잡으면? 흙도 피해가 최소화됐습니다. 지금이라도 냉정해야 됩니다. 김경국 선수의 좋은 점은 지금 초반에는 약간 손이 빨리 나왔지만 네. 근데 생각하고 좀 장고 끝에 악수 뒀어요. 이거는 안 되는 수죠.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이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안 돼요. 여기 끼우는 수가 되면 진짜 좋은 수거든요. 이을 때 이어서 네. 약점이 몇 군데입니까?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네 군데 약점이 있는데 다 끊기네요. 이거를 그냥 바로 들어가 버려요. 좀 잡으면요. 따낼 때 팩감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갑니다. 상대를 정말
숨을 못 쉬게 만드는 팩감이 있습니다. 자, 실전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과연 그 수를 네. 풀지. 자, 여기서 일단 이제 패 들어가고요. 네, 약점 지키고 그러면은 흑한테도 기회가 옵니다. 2패 딱 들어간 다음에 들어가나요? 네, 들어왔죠. 들어갔습니다. 이제- 정지훈 어린이 잘 두고 있어요. 따낼 때 저도 네, 기다려지는데요. 여기서 절대 팩감이 하나 있어요. 어, 그러니까 여기 단수 치는 건 눈에 네. 보이는 팩감인데 이 팩감보다 더 좋은 팩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채널 고정으로 맞나요? 맞습니다. 여기 두니까 대책이 없죠. 잡으면요? 이게 팩감이에요. 따낼 때 따내서. 여기 갑자기 박수를 쳐야 될 것 같은 아. 분위기입니다. 정지훈 어린이 이렇게 실력이 네. 출중했나요? 저는 이대국을 네. 제가 앞서 네,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이 멘트를 못했었는데 네. 저는 이대국이 상당히 좀 빅매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전국구 선수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서준우 선수, 뭐 박동혁 선수, 조상현 선수 이런 전국구 선수들만큼은 아니지만 바로 그 아래 단계의 선수들로서 두 선수의 실력은 굉장히 비슷하고 팽팽하거든요. 이 매치가 굉장히 정상권을 위협하는 선수들로서 네. 빅매치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초반전 전투에서 아쉬운 결말 김경목 선수가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거는 이 두 선수의 기량이 상당히 출중하거든요. 그런 만큼 이 피해를 극복하기는 굉장히 힘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흑이 팩감을 쓰기는 했습니다만 네. 손실이 너무 큰 패예요. 김경묵 어린이 모습인데 큰 변화는 없습니다. 표정에. 네. 하지만 속으로는 좀 많이 당황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내가 왜 거기 뒀을까 좀 아쉬워하는 마음도 들 거예요. 정지훈 어린이 갑자기 늠름해 보입니다. 좀 씩씩해 보이죠? 네. 확실히 좀 날카로운 수읽기를 이 초반전 굉장히 정말 수읽기가 필요한 장면에서 확실하게 네. 자신의 장점을 보여줬습니다. 강릉 명인의 대표 선수로서 강원도 대표 선수로서 멋진 역할을 해내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1장전은 강원도 팀의 정지훈 어린이가 좀 유리한 국면이고요. 네. 2장 페어 대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4학년 팀 강원도, 6학년 팀 충청북도. 사실 학년으로는 강원도 팀이 4학년으로 조금 밀리는 게 아닌가 싶지만 또 김현우, 최지훈 어린이 그만큼 또 페어 대국을 열심히 연습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페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호흡인데요. 네. 이 선수들의 또 호흡을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좋은 호흡을 기대해 보겠고요. 지금 이 돌이 놓여져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양 팀의 실력이 참 출중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뭔가 좋은 행마들이 많이 나왔고요. 또 형태 자체가 최근 프로바둑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네. 이 선수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게 우리 유동훈 어린이는 열심히 두고 아까 각오로 1승만 하겠다고 밝혀줬잖아요. 네. 임세미 어린이의 각오는요. 진인사 대천명. 네. 6학년 어린이의 각오 맞습니까? 정말 네. 어른들이 할 만한 그렇죠. 그런 각오를 밝혀줬고요. 네. 지금 흑돌들이 좀 곳곳에 포진이 잘 되어 있는데 지금 백돌들이 약간 좀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연결은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상황은요. 흑이 일단 우변 쪽 모양을 네. 굉장히 크게 키워갔고요. 아직 결정은 안 됐죠.
뭐 이런 자리를 둔다거나 또는 흙이 하나 끊어간다면 우변 쪽에 굉장히 큰 모양이 날 수가 있고요. 반대로 백이 연결을 한다면 우변 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크게 삭감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중앙 쪽이 관건인데 지금 상황은 백이 굉장히 모양 좋게 한 칸으로 흙도를 모자를 씌워간 장면이고요. 네. 흙도 모양이 괜찮아요. 탄탄한 모양을 가지고 이 돌을 타게 하는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이곳에서 이 하변 쪽 전투에서 어떤 선수가 이제 먼저 손을 돌려서 이 우변 쪽을 차지할지가 굉장히 관건입니다. 일단 장고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강원도 팀의 김현우 어린이가 우리금융그룹의 첫 번째 출전이기 때문에 또 오늘 어떤 역할을 해내느냐에 따라서 지금 강원도 팀의 2차전 목표가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자, 일단 그 자리 한 칸 띄어서 네. 이 아래쪽의 흙돌에 대한 공격보다는 나의 돌을 먼저 돌봤죠. 이렇게 둬서 돌봤고요. 이제는 흙이 끊게 되면 여기를 끊게 되면 글쎄요. 한 수 두기는 했지만 굉장히 큽니다. 여기도. 끊는 다음에 백이 우변에 흙진영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떤가요? 일단 가장 쉬운 수인 이곳에 돌파하는 거는요. 네. 계속해서 받아줬을 때 그냥 한 점을 버리죠. 네, 집 모양이 너무 크죠. 그래서 백도 지금 상황은 뭐 이런 자리를 먼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둬서 받아준다면 그때 돌파하려고. 이렇게 되면 좀 달라졌죠. 네. 그런데 끊고 이 자리에 왔을 때 흙은 또 이렇게 냉정하게 받아두고 중앙 쪽은 백이 연결할 수 있지만 재차 막아간다면 역시 우변집은 커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의 이 한 칸 띠 저는 감각적으로 굉장히 좋은 수로 봤거든요. 하지만 흙도 끊어가는 수가 있어서 오히려 더- 호구 자리로 지켰어야 됐나요? 뭐 호구를 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두어가는 게 네. 충분히 가능했어요. 지금 들여다본 거는 끊기 전에 좀 수순 교환을 해둔 건가요? 그렇죠. 아, 그냥 나는 여기를 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최대한의 득을 보고 난 득을 보고 끊을 거다. 좋은 수 아닙니까? 네, 일단은 좀 사실 선뜻 네. 이렇게 생각은 잘 안 나는 자리예요. 왜냐면 이 교환 자체가 악수라서. 하지만 지금 상황은 충분히 둘 수 있는 수로 보이고요. 유동훈 선수가 이 자리를 그냥 쉽게 받아줬는데 글쎄요. 다른 수는 없었을까요? 여기를 손 돌려서 이런 자리를 가고 싶은 자리는 흙이 다 두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글쎄요. 저는 근데 이 수도 약간 의외이긴 합니다. 여기 한 칸 띈 거. 왜냐면 이 자리 들여다본 거는 여기 한 칸 띄겠다는 뜻이 아니라 끊겠다는 뜻이죠. 네, 끊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백이 빨리 손을 돌려서 이어서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이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네. 이 흙돌에 대한 선수의 의미도 있으면서 이 한 점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지금 차단하는 건 딱 돌파가 되니까요. 이런 수를 둘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 한 점을 희생하면서 우변 흙 모양을 다 지워가는 그런 작전을 펼칠 수가 있고요. 지금 그래서 흙이 여기 둔 건 좀 의외예요. 이 자리를 당하더라도 백에게 당하더라도 아래쪽 건너가는 여지가 있었거든요. 네. 연결이 가능한 모양이죠. 네, 쉽게 연결이 됩니다. 네. 여기 연결하는 수가 있는데 한 칸 띈 건 약간 느렸고요. 이제는 백이 빨리 여기 둬야 돼요. 백도 뭔가 공격을 계속 한다면 지금은 흙이 손을 돌리는데요. 그렇죠. 잘 뒀습니다. 임세미 어린이가 굉장히 잘 뒀어요. 그러니까 물론 좀 더 효율적인 수를 찾는다면 이곳에 들여다봐서 이 흙돌에 대한 약점을 좀 추궁하는 받아라 이런 의미로 이 자리까지 갈 수 있었지만
일단 방향이 맞았거든요. 이제는 방향이 전환됐습니다. 아, 흙이 그 자리를 끊었으면은 확실한 우세를 좀 점령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쉬운 수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는 뭐 딱 팽팽한 형세가 됐습니다. 네. 지금은 만만치 않은 바둑이고요. 네, 2장 페어 대국은 아직은 미세한 국면입니다. 1장 대국은 어떻게 진행됐을지 1장 대국과 2장 페어 대국 함께 보시죠. 네, 1장 대국은 일단 우하기의 백돌이 흑대마를 잡았네요. 결국 이 패를 다 네, 백이 따냈고요. 흑은 이곳 좌하기 여기를 끼우고요. 뻗어서 팩감을 썼네요. 횟감을 쓰긴 했습니다만 현재 형세는 네. 역시 이 우하 쪽에 손실이 너무 커요. 근데 좌상기에 백이 일단 팩감을 하나 받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럼 백도 팩감이 하나 있었다는 건데 어디를 썼을까요? 저희가 페어 바둑으로 넘어가는 딱 상황에서 네. 먹여치는 좋은 팩감을 정지훈 선수가 보여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딱 먹여치니까 김경욱 선수가 붙이는 교환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먹여쳤을 때 붙였기 때문에 이게 팩감이 아니라 뭐랄까요? 먹여쳤을 때 손을 돌려서 여기를 갔고요. 그런 다음에 패를 따내면서 그렇군요. 백이 먼저 따내는 패가 됐죠. 네. 그래서 좌 쪽을 연타하는 상황이 됐고요. 네, 그렇게 키워가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땐 김경목 선수는 굉장히 침착한 선수예요. 이 뭔가 표정이나 네. 또 자세나 이런 부분이 침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 손실을 보면은 이 여느 선수 같으면 굉장히 좀 손도 빨리 나고 흥분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냉정하게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목 어린이. 일단은 모양을 한껏 키워놓고 네. 백에게 들어와라. 그러면 내가 강력하게 공격을 해주겠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패가 해소된 이유는 네. 뭐 흑도 일단 추격을 하고 있고요. 형세는 물론 백이 좋습니다. 뭐 집을 세보지 않더라도 이 우하 쪽 너무 크죠. 그렇죠. 네, 너무 큰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백이 좋은데요. 자, 여기 들어왔죠? 이제 흑이 붙이고 여기 둬서 그냥 협공을 하네요. 다 잡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은 형세가 불리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붙인 다음에 협공을 해서 이 두 점에 대한 공격을 최대한 공격을 퍼부어야죠. 공격을 네. 다 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 그냥 협공했기 때문에 붙이고 젖히는 수 너무 많이 좀 네. 상용화된 수법이잖아요. 이 정도로는 김경록 어린이 너무 차분한데요, 지금. 네, 지금 이 정도로는 백이 너무 잘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추격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이거는. 여기서라도 이런 좀 임기응변을 둬야 됩니까? 한 점을 잡아서 평소라면 한 점이 굉장히 값어치가 크지만 그렇네요. 뭔가 좀 변화를 구했죠. 네. 자, 뻗어서요. 그렇죠. 네, 공격을 그냥 해야죠. 살려주지는 않겠다. 네. 하지만 백도 이렇게만 두더라도 일단 거의 살아가는 모습이고요. 흑이 정말 잡으러 가려면 여길 막고 시중까지 가서 이렇게 잡으러 가야 하는데 한 칸 뛰게 되면 이 돌은 잡힐 돌은 아니에요. 왜냐면 흑돌도 좀 약합니다. 네. 지금 상황은. 네, 호구 쳤어요. 그런데 만약 여기를 뻗었을 때 밀고 나온다면 단수를 치고 이렇게 두는데요. 이것도 잡힐 돌 아니네요. 지금 밀고 나오겠습니다. 제가 앞서 호구 치는 수 보여드렸지만 이거는 흑도 막아서 좀 타협으로 할 수 있거든요. 밀었어요. 언뜻 봐서는 백돌이 좀 잡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또 이가 만만치가 않네요. 네, 그냥 지금 갑니다. 네, 그냥 가는데요. 여기서 흙이 최대한 잘 될 수 있는 네. 상황은 단수 교환을 한 다음에 이 마늘모를 선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 칸 뛰었다고 가정해보면요. 백은 미는 수가 선수고요. 아, 근데 지금 호구까지 당했죠. 아, 이런 모양이 됐어도 이런 자리 젖히는 게 선수고 끊은 다음에 여기 단수도 선수하고 호구 친다거나 하면 이 중앙 쪽에서 한 집만 나면은 네. 백은 완승이거든요. 근데 거의 한 집 날 가능성이 높죠. 호의도 사실 확실하게 안 된 모양이고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흑돌이 네.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문제는 여기 호구까지 당했다는 데 있어요. 이 자리 호구를 당하게 되면요. 흑이 잡으러 가려면 맞고 잡으러 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고 있는 것까지 선수입니다. 그렇다면 뭐 안영은 여전히 네. 한 집밖에 안 나긴 했습니다만 역시 중앙 쪽에서 집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이제 흑이 냉정하게 살려주게 된다면 이거는 백이 알기 쉽게 살아가서 이렇게 하고 한번 집을 세워볼까요? 이 아래쪽 흑돌은 글쎄요, 살리기가 쉽지 않아요. 네, 이렇게 두더라도 단수 치면 살리기 쉽지 않고요. 잡혔다고 보면 집이 너무 큰데요. 일단 네. 잡혔다고 보고 20, 30, 우아기만 몇 이게 집인가요? 40집이고요. 40 집이요? 47, 50집이 넘고요. 네. 62, 66 정도 납니다. 100집은. 그러면 흑집이 여기 한 20집, 그리고 상변 쪽이 뭐 쉬운 집 이상 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많이 봐줘도 35집 정도밖에 안 나요. 그렇다면 집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결국 실전에도 좀 잡으러 가고 있는데 쉽지 않죠. 이제 붙이는 수도 맥점입니다. 여기를 뭐 젖힌다거나 할 수가 없어요. 끊는 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3점이 잡히죠. 그러니까 요수가 뒤쪽에서 있었네요. 네.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처럼. 그렇다면 백이 뻗어서 여기 끼우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백도 하나 교환을 해둘 수는 있겠습니다. 이 교환을. 결국 잡으러 오려면 젖혀 이어야 하는데 뻗게 되면 잡힐 돌이 아닙니다. 네. 호구 자리를 파고를 하면요. 네, 이 자리 두더라도 이런 식으로 받아두게 되면 이제는 또 여기 흑돌이 좀 네. 기분 나쁜 상황이 되고요. 약점도 역시, 지켜야 하고. 네, 여기 나와서 끊었을 때 이 흑돌에 대한 약점이 남아 있어요. 일단은 타개를 하는 과정인데 지금 만약에 정말 안정적으로 둔다면 호구를 둘 수도 있습니다. 네. 호구 두게 되면 잡으러 오는 건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럼 머리를 내밀어서 역시 아래쪽과 이 한 점을 공략해서 살아가는 형태가 됩니다. 일단 김경무 거린이가 좀 차분하게 네. 대국은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반전할 수 있는 상황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정지훈 선수 흔들림 없이 우세한 부분을 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안전하게 승리까지 갈 수 있을지 저희는 잠시 후에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